이번 영상에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는 세무신고관리 전자신고 카테고리의 세무신고관리에서 실행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1월부터 6월 지급분을 7월 10일에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 지급분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상단의 귀속, 지급기간, 정기신고 구분을 선택해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매월과 반기 구분은 인사 환경 설정 메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설정에서 반기별 납부 사용 여부로 설정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월 신고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항목에서 수정은 수정 신고할 때 체크되며 신고서를 2월 귀속, 2월 지급으로 작성할 때 연말정산 합계의 금액이 있다면 연말에 체크됩니다. 법인세 신고로 인정상해와 같은 소득처분이 발생했다면 소득처분을 체크해 연말정산 합계의 금액을 입력하고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 21번 환급신청액을 입력할 경우 환급신청이 체크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는 경우 일괄 납부 여부를 여로 체크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이라면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를 여로 체크합니다. 그럼 소득별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의 A01 간이세액은 급여 지급액 및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동일한 귀속, 지급월로 입력한 데이터가 불러옵니다. 총지급액에는 급여 자료 입력의 과세금액뿐 아니라 비과세금액 중 제출비과세금액이 반영되는데요. 제출비과세는 더보기 지급명세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대, 자가운전, 그리고 육아 산전우유가 비과세를 제외하곤 제출비과세로 확인되는데요.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오른쪽 영역을 확인해보면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 비과세이고 연장 근로수당과 국외근로 100만 원은 제출비과세입니다. 과세금액과 연장 근로수당, 국외근로 100만 원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인 1억 2,921만 9,200원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지급액은 급여 자료 입력을 보지 않더라도 더보기 월 근로소득을 클릭하면 지급액에서 미제출비과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팝업에선 소득세뿐 아니라 중도퇴사자의 정산소득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도퇴사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한 사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 중에 중도탭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중도퇴사란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 중에 정산연월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월이 동일하면 불러옵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당월 지급과 이월 지급이 있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2장 작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9월 귀속, 10월 지급 신고서와 10월 귀속, 10월 지급 신고서를 작성한다면 두 신고서의 중도퇴사 금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한 신고서에서 금액을 지우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의 총지급액에도 과세금액인 총급여액뿐 아니라 제출비과세도 포함되어 반영되는데요. 현재 중도퇴사자인 차기섭은 제출비과세 금액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 중에 총급여액 그대로 총지급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차감징수세액이 반영됩니다. A03 일용근로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및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하는데요. 인사 환경 설정 메뉴, 일용직 급여 입력 방법 설정에 따라 불러오는 메뉴가 다릅니다. 월별로 되어 있다면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 일괄로 되어 있다면 일용직 급여 일괄 입력 데이터가 불러옵니다. 현재는 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 데이터가 불러옵니다. 총지급액에는 지급액 합계와 기타 비과세 중 제출 비과세로 설정된 금액이 반영되고 소득세에는 소득세 금액이 반영됩니다. A04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 중에 연말 탭에 있는 데이터가 반영되는데요. 이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2월 귀속, 2월 지급으로 조회해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가 분납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급여 자료 입력에서 분납을 적용하는데요. 이 금액은 A05 연말 분납금액에 반영되고 연말정산합계에서 연말 분납금액을 차감해 연말 납부 금액이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퇴직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은 연금계좌와 그 외로 나눠지는데 연금계좌라는 연금사업자가 작성하는 란으로 연금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은 A22 그 외란에 작성합니다. 그 외란에는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입력된 데이터가 불러오며 오른쪽 하단 신고서 귀속연월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귀속기간과 동일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지급기간과 퇴직소득 자료 입력의 지급연월이 동일해야 불러옵니다. A25 사업소득의 매월 징수란은 거주자 사업소득과 비거주자 사업소득의 데이터가 불러오는데요. 거주자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서 불러오고 비거주자 사업소득은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부표 비거주자 탭도 작성해야 합니다. 부표 비거주자 탭은 자동으로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소득 구분에 맞는 항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작성된 데이터가 불러오는데요. 이 또한 연말정산이므로 2월 귀속, 2월 지급 신고서에 불러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 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43 종교매월 징수는 기타 소득과 세체계로 보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 77번 종교인 소득으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와 종교인 월별 기타 소득 입력 연말정산용에 입력된 데이터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A44 종교 연말정산란에는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종교인 소득이 불러오는 란으로 종교인 기타 소득자 연말정산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A42 기타 소득 그 외란에는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 입력된 기타 소득 데이터가 불러와 반영됩니다. 연금계좌, 가상자산 항목은 직접 입력합니다. 그럼 이자 배당 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50, A60의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이 불러오는데요. 해당 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 작성하는 란으로 기타 이자 배당 소득자 등록에 개인법인 항목이 개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소득자의 데이터가 불러옵니다. 법인의 이자 배당 소득은 A80 법인 원천 란에 작성해야 하는데요. 해당 란은 원천징수 내역 탭에서 직접 입력할 수 없고 부표 법인 원천 탭에 작성한 내역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부표 법인 원천은 불러오기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에게 원천징수한 이자 배당 소득이 있다면 부표 법인 원천 탭을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내역 탭의 연금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비거주자 양도소득은 불러오기 되지 않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소득이 있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12번 전월 미환급은 전달 신고서에서 20번 차월 2월 환급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이 전월 미환급란에 반영됩니다. 당월 발생 환급세액의 일반 환급엔 각 소득의 가감계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합계가 반영됩니다. 전월 미환급세액과 당월 발생 환급세액을 더해 18번 조정대상 환급액이 계산되고 당월에 납부할 세액이 조정대상 환급액보다 작다면 19번 당월 조정 환급액계에는 당월에 납부할 세액이 반영되고 남은 차액이 20번 차월 2월 환급액으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당월에 납부할 세액이 조정대상 환급액보다 크다면 조정대상 환급액 그대로 당월 조정 환급액계에 반영됩니다. 지금처럼 차월 2월 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환급 신청을 하거나 다음 신고서로 2월에 납부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요. 환급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21번 환급 신청액에 금액을 입력하며 상단 환급 신청 구분이 체크됩니다. 환급 신청을 할 때는 환급 신청 탭과 기납부세액 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원천징수 내역 탭에 12번 전월 미환급이 있다면 전월 미환급 조정 탭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 관련 부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으론 환급 신청 탭의 환급 신청액은 원천징수 내역 탭의 환급 신청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에는 환급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작성하며 회사 등록에 입력된 국세환급금 계좌 정보가 자동 반영됩니다.
만약 환급 신청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계좌 개설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 미환급 조정 탭은 미환급세액이 최초에 발생한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해야 하고, 환급세액 조정 현황은 미환급세액이 최초에 발생한 이후 환급금 발생 내역 및 조정사항을 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별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전월 미환급 조정 탭의 차월 2월 환급액은 원천징수 내역 탭의 전월 미환급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부표 거주자, 부표 비거주자, 부표법인 원천 탭은 자동으로 작성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비거주자 사업소득이 있다면 부표 비거주자 탭을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 근로소득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 소득 중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법인원천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 의무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원천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반드시 해당 부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및 마감을 합니다. 마감까지 완료되었다면 원천징수 전자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 파일로 제작하여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신고 리스트를 클릭하면 신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신고서를 더블 클릭하거나 확인을 클릭하면 신고서가 조회되고, 원하는 신고서만 체크해 일괄 출력하거나 PDF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못 생성된 신고서는 조회하여 상단 휴지통을 클릭해 신고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보기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옵션은 수정 신고서를 인쇄할 때 수정 전과 수정 후 금액 표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정보를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에는 회사 등록에 등록된 회사 정보가 반영되고, 원천징수 전자신고 메뉴에서 제출자 구분의 신고 구분이 세무대리인으로 되어 있다면 세무대리인 정보도 반영됩니다. 그리고 제출일자는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로 자동 반영되는데,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수정신고하는 날짜로 변경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고 구분은 반기사업장일 경우 활성화되는데요. 반기사업장이 폐업으로 인해 신고기간이 아닌데 신고할 경우 반기신고 구분을 수시신고 폐업으로 변경한 다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기수정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신고할 귀속과 지급을 설정하고 1번 정기수정신고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정차수를 선택하는데 수정신고 차수는 총 3차까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로 조회하면 상단 수정 구분에 체크되고 신고서는 각 소득별로 2줄씩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붉은색 라인이 정기신고서의 내용이고, 검정색으로 표시된 두 번째 라인이 수정신고하는 내용이 됩니다. 수정신고로 조회함과 동시에 각 자료 입력의 현재 데이터가 다시 불러오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단 불러오기를 클릭해 수정신고 내역을 불러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현재 수정신고 데이터는 간이세액의 총지급액과 소득세가 정기신고보다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수정신고서의 A90 수정신고세액란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 수정신고 세액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보기 제출정보에서 제출일자를 신고하는 날짜로 수정 입력하고 수정신고서를 마감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 20만 원은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란에 음수로 입력해 신고합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